네, 오늘은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커브는 원래 이제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생각했던 이제 그 디바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후대 경제학자들이 이 지표를, 이 인덱스를 약간 개량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부분 것은 두 번째 그 컨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필립이 생각했던 그와 같은 컨셉은 그 이 두 가지의 인덱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과 뭐의 관계냐면은 명목입니다. 바로 노미널, 노미널, 그 다음에 웨이지 그로스 레이트, 즉 명목 임금 성장률. 요 명목 임금 성장률과 그리고 뭐와의 관계죠?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과의 관계입니다. unemployment rate, 실업률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더라? 다른 게 아니라 명목 임금 성장률, 노동자의 명목 임금 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이제 이와 같은 구조가 되더라. 즉, 이 부분 것은 뭐에 대한 어떠한 관계라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된다. 다름 아닌 trade-off relationship이 되겠습니다. 즉, 상충 관계가 되는 거죠. 바로 실업률이 이제 높을 때는, 실업률이 높을 때는, 즉 물가가, 자, 다시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는, 그렇죠? 그때는 실업률이 낮고, 임금이 낮을 때는, 그렇죠? 실업률이 당연히 높다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영국의 경제 현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놓은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다? 실업률은 떨어진다. 반대로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임금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업률은 올라간다. 반대로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임금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을 원래 이제 고안해낸 학자가 필립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은 그 지표가 x-axis에서는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는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 같은데, 바로 nominal growth, wage growth rate, 명목 임금 성장률 대신에 무엇으로 이 부분 것을 대체하냐면은 다름 아닌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그렇게 대처하는 부분 것입니다. 대개 물가 상승, 임금이 높을 때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지표는 같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표가 proportional, 즉 비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다름 아닌 두 지표와의 관계는 역시 필립스가 원래 고안했던 것과 동일하게 트레이드-오프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요 부분 거에 있어서는 물가가 높으면은 그만큼 실업률이 낮은데, 물가가 낮을 때는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더라. 실업률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실업률이 낮을 때는 물가가 높지만, 실업률이 높을 때, 즉 일자리가 많이 없을 때는 소비도 없고, 그래서 물가는 뭡니까?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이제 그와 같은 이 지표로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현대 경제학에서의 필립스 커브는 바로 물가 상승률과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적인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부분이다? 다름 아닌 케인즈 이론과 관련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필립스 이론의 경제 현실에서의 모순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케인스 이론 부분 것은 일반적으로 피낸셜 팔러시, 즉 재정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
돈을 풀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당연히 적극재정일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올라갔었을 때 바로 뭐다? 실업률은 줄더라 이거죠. 즉 정부가 긴축재정을 해서 물가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실업률은 늘 수밖에 없다. 따라서 케인즈의 그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은 실업률을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물가 상승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뭐다 적극 재정을 통해 가지고서 물가가 상승되더라도 실업률은 줄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지나친 적극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고물가의 위험 부분거가 있을 때는 긴축 재정으로 즉 출구 전략을 써서 긴축 재정으로 이제 돌아갔었을 때는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은 실업률이 증가된다는 이제 그와 같은 반대 효과는 감수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케인즈 이론에 대해서 필립스 커브는 그와 같은 케인즈 팔러시에 대한 어떤 theoretical 백그라운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반면에 1970년대 이후로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모순된 내용이 발견하기 시작됐는데 실업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실업률이 이쪽이 이제 뭐야 low 낮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실업률이 high 이제 높습니다. 그럼 실업률이 높고 낮는 것과 반대 현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economic growth rate죠.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실업률이 낮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이쪽이 어떻게 돼요? 하이, 높은 부분이고 실업률이 높으면은 경제 성장률이 이쪽이 low, 낮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것에 의해서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부득이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부득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네,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바로 이렇게 되죠.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이쪽 지표일 때는 바로 뭐다? 물가는 낮을 수밖에 없다. 여기 0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0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의미죠.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뭐다? 마이너스 성장에서는 물가가 반대로 뭐다? 오히려 실질 물가마저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즉 물가 상승이 아니라 물가 하락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다시 이 부분 것을 좀 정리를 하면은 봤듯이 원래 필립이 고안했던 명목 임금 상승률을 뭘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바꿔서 현대적 의미의 필립스 곡선을 이제 의미 부여를 해줬는데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반대로 실업률과의 이 반대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에코노믹 그로스 레이트는 이 반대로 이제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물가가 높고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물가가 낮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이제 모순된 형태로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즉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 낮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해 버린다? 바로 물가가 높고 경제 성장 높을 때 그렇죠. 낮을 때죠. 낮을 때 물가가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 물가가 낮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의 필립스 커브의 의미랑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명명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부분 거에 의해서 필립스 커브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지만은 때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긴 하지만 여전히 필립스 커브는 바로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와 같은 경제학적인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필립스 커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